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2018년 4월 25일 오후 2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남북한 주민들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옥과 천당처럼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휴전선 북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평균 수명은 70세입니다. 남녀 합쳐서. 그런데 지금 저는 해방동이니까 70하고도 3년을 더 넘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에서 한국은 지금 세계 10대 장수국입니다. 특히 여성은 세계에서 한 3번째 오래 삽니다. 그리고 건강 전문가들, 외국 기관들의 공통된 통계를 보면은 2030년에 가면은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남자 여자 모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로 등극한답니다. 특히 여자는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게 된답니다. 북한에 태어난 게 무슨 죄가 되어 가지고 그 삶의 12년을 남한보다 동족인 남한보다 덜 살게 되는 거,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강건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아주 열등민족으로 만들고 난쟁이로 만든 죄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살찐 사람입니다. 남한에서는 살찌면은 아주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살찐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이 다 뚱뚱합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굶주림을 잘 모릅니다. 저는 굶주림을 알죠. 저는 굶주림을 아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즐긴 첫 세대입니다. 이 굶주리면은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음식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체면을 우선 벗어 던져버립니다. 굶주린 사람한테 체면 차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은 굶주리게 되면은 동물적으로 변합니다. 동물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제일 선결 조건은 굶주림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것이죠. 2700년 전에 제 나라의 관중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곡식 창고가 차면 사람은 영욕을 알고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면은 염치를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안정된 마음이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치의 제1목표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시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은 좀 면한 것 같기도 합니다. 1990년대 말에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30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수십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국정원의 조사로는 수십만이 굶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이것은 우리 민족 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때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많이 했는데 1999년에 월간조선에 실린 이 탈북자의 수기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굶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남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씁니다. 이 원고는 어떤 그 종교인을 중개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전달돼서 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사람은 이 부인도 굶어 죽고 부모도 굶어 죽었어요. 그 상태에서 쓴 글인데 이 글을 보내고 나서 그 뒤에 이분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99년입니다. 99년이면은 이제 북한이 1995년부터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겪는데 이게 떼죽음 사태가 97년, 98년에 피크를 이루고 99년부터 약간 좋아지려고 할 때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밥에 고깃국을 먹어보았던 자기의 짧은 일생들을 끝없이 되풀이하며 아버지가 장거리에서 사주었던 송편에 대하여 김일성의 생일날에 맛보았던 선물 사탕과제에 대하여 언젠가 어머니가 끓여주었던 두부장과 콩나물에 대하여 굶주리고 헐벗었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잘 먹고 행복했던 짧은 인생을 간추려 맥이 빠져 잠드는 순간까지 제자를 그리는 것이었다. 이런 숨막히는 생활의 세파 속에서 누이 동생이 굶어 죽었고 영양실조로 허덕이던 어머니마저 나의 곁을 떠나갔다. 복은 상으로 오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누이 동생의 죽음이 어머니를 거쳐 우리 집안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 오랜 기간을 대용식품으로 이어온 이 나라의 사정은 우리 집에서 애지중지하던 나의 아들을 걷어갔다. 초인적인 힘으로 버텨오던 아내가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다 그 자리에서 숨져버렸다. 아내와 아이를 붙들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나 굶기는 피차 일벌이던 마을에서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묻어주려고 나서지 않았다. 묻어주는 일도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해야 나서는 세월이 그때였다. 나는 어머니와 작별할 때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머리를 고여드릴 베개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는 베개 속을 꺼내 절구지를 힘겹게 하여 도토리 가루 200g, 옥수수 가루 한 주물 넣어 죽을 쑤어 잡수다 보니 베개 하나도 남기질 못했었다. 정말 우리 집안에 지옥문이 열려도 단단히 열렸던 1994년이었다. 형님네 집에서는 군대에 갔던 조카가 영양실조에 걸려 집으로 돌아와 죽는다 산다 야단이었고 이 세상은 개같은 세상이라고 했다는 형은 군 보위부에서 덮쳐간 후 소식이 없었다. 기울어져가는 저녁해처럼 이제 이 가문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아니, 이번에는 지옥에서 누굴 데려갈 거냐? 정말 시간 문제였다.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두 딸애와 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니 그때 나의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한단 말인가? 나는 찬장 서랍에 있는 쥐약봉지를 생각했다. 평양시 용성구역에서 쥐약을 풀어 집안 식구를 먹이고 자기는 목을 매 죽은 누구가 떠올랐다. 그럼 나도 아이들과 함께 먹어버리고 다 함께 죽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파리한 얼굴에 눈확이 꺼져 들어간 흐릿한 눈길로 행여나 희망을 품고 바라보는 딸들을 보니 차마 내 손으로 죽이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범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는 말이 그날처럼 나에게 공감을 줘보기는 일생 처음이었다. 우리 셋 중에서 죽으려면 내가 죽게 하고 저 애들은 살아남게 해 주십사 하고 생각하였다. 그 후 우리의 목숨은 끈질기게도 붙어 있었다. 죽을 날을 기다려도 그날까지 살아 있었으니 그날이 바로 잊혀지지 않는 1995년 11월 15일이었다. 막내딸 누구가 비칠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분은 자기 가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딸 이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처리를 했습니다. 나는 변소에 가겠지 하고 혼미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얼마 후 어디선가 나를 찾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막내딸이 방긋이 웃는다. 아버지 하세요.
하길래 뭣도 모르고 입을 벌리는데 딸 애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펴지는 순간 쌀알 서무 여알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그 쌀알을 보고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저 건너집 돼지 우리 옆에 볏집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나서 펼쳐보니 벼알이 몇 알 있더라는 것이었다. 딸내는 그 벼알 하나를 손톱으로 까서 모아가지고 나를 깨운 것이었다. 아버지가 이걸 잡숫고 일어나야 우리가 산단다. 나는 딸내의 그 말에 심한 가책을 느끼며 그 귀여운 딸내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린 나이의 딸내가 정말 이 미련한 아버지보다 나았다. 나는 그 쌀알을 막내가 큰딸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죽기 살기로 거부하고 나섰다. 내가 먹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쌀알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가 없었으니 그날 이 지구촌 위에서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쌀알 나누어 먹는 신기한 장면이 우리 집에서 연출되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생겼다. 종전에 죽기만을 기다리던 방식에서 죽는 날까지 아이들을 위하여 무슨 짓인들 다 해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곰곰 누워서 생각하니 아파트 어느 1층 집에 쥐 이빨 강냉이 종자를 매달아 놓은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났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아파트 골목을 누비다가 끝내 그 집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창문을 만져보니 다행히도 유리가 아닌 비닐 방막이었다. 흙에 지쳤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먹이를 구했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은 설레었다. 나는 준비해 가지고 있던 칼로 비닐을 째고 옥수수 종자를 움켜쥐었다. 먹이를 눈앞에 둔 야수의 흥분으로 내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의 그 쾌감을 나는 적절히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갓난 신고 끝에 옥수수 종자를 때려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은 빛을 그리기는 했어도 가벼웠다. 이것이 내 일생에 처음으로 내짚은 도적 생활이었다. 성공하고 보니 나도 꽤 노력하면 훔쳐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 무엇을 하며 손에 닿는 대로 가능성이 있는 대로 훔쳐내어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도적무리의 한 일원이 되어버렸다. 이날 밤 우리 집에서는 근간에 복이 드문 성대한 연회가 벌어졌다. 눈물은 내려오고 밥술은 올라간다는 격언이 틀리지 않았다. 연달은 초상으로 푹 꺼져 들어갔던 생기가 옥수수 종자 5 이삭이 생기면서 집안에 화기가 돌았다. 죽은 건 죽은 것이고 산 놈은 살아야 한다는 삶의 요구가 우리들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나는 옥수수 종자 1 이삭을 아이들에게 날 것으로 먹도록 배려해 주었다. 음식이 익는 동안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두 딸애는 그 돌덩이 같은 옥수수 알을 맛있게 씹어 먹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남은 긍지로 오랜만에 웃고 떠들었다. 이때부터 우리 세 식구는 빌어도 먹어보고 훔쳐도 먹어보고 땅에서 주워도 먹어보면서 신성천, 고원, 원산, 단천 등지로 방랑하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민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직접 목격하면서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을 유지하였다. 이 길 위에 고원에서 맞다리 숨을 거두었고 그 후 순천역의 쓰레기장에서 막내딸 애의 시체가 발견되어 나를 질식해 하였다. 막내딸은 마지막까지 나의 곁에 남아 아버지께 충직했던 나의 혁명 동지였으며 이 세상에서 나를 고아로 만들어버린 유일한 마지막 혈육이었다. 그의 시신을 집에 가져다 헤쳐보니 그의 가슴 속에는 깨끗한 비닐봉지에 정성 들여 골라놓은 배껍질과 배송치, 씨가 들은 속이란 뜻입니다. 명태껍질, 돼지뼈 1개가 들어있었다. 아마도 나를 만나면 함께 먹으려고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근사했을 딸내를 생각하며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양집안은 상기슬게 딸애를 안장하고 그 비닐봉지를 입가에 얹어주었다. 그때 나의 막내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기간 김정일은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북한의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옥수수를 수입하는데 연간 2억 달러만 썼으면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2억 달러는커녕 몇십억 달러를 핵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이제는 우리는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는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틀 뒤에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승패가 들어 있습니다. 약속한다고 한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되면은 북한의 약속은 종이 조각,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굶겨 죽이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굶겨 죽여가면서 핵을 손에 넣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 거, 그거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조그마한 실수를 침소봉대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는 걸 가지고 정치적 입신의 근거로 삼고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 역사소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김정은, 문재인 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궁금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김정은을 미워하고 경멸해야 합니다. 김정은을 만났을 때 웃으면 안 됩니다. 김정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웃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웃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환영하면 안 되죠. 과거에 이런 식의 만남이 있었을 때는 항상 지도자들은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날 때 웃지 마십시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합니다.